안녕하세요. 미국을 알기 쉽게 미국의 모든 것 미국 전문가 제이든입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를 10년 넘게 해왔는데 왜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대학교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로 자신있게 대화가 가능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더 이상 영어 공부법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와 함께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시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과 LA에서 20년간 거주한 교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무교인 델러웨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금융회사에서 기업금융뱅커로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후 오바마 대통령의 모교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응용언어와 Applied Linguistics를 공부하고 뉴저지 주립대학교 국제교류처 부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뉴욕의 교육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는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해서 일반인과 시도교육청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초중고는 여기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투부정사,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한국식 영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솔루션 또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의 본론인 영어회화, 공부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보자를 위한 영어 공부법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럼 영어식 사고란 무엇일까요? 영어식 사고는 단순합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어로 접근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영사전 네이버로 단어를 공부하지 마시고 영영사전 구글 딕셔너리로 문장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 딕셔너리로 문장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영어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글 뜻을 외우면 그게 제일 쉽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로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생긴 일화를 말씀드리면 disappoi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망시키다 라는 어렵지 않은 필수 단어이고 대부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신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 이것은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 학생은 이 문장을 I disappointed the result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영작인가요? 잘못된 영작이죠. 왜냐하면 이 말을 해석하면 나는 결과를 실망시켰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하루에 100개씩의 영단어를 외워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큰 포부를 갖고 공부하시는 초보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요. 회화를 위해서는 절대 틀린 공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단어 암기일 뿐입니다. 회화를 위해서는 정말 의미 없는 단어 암기일 뿐이에요. 그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대화가 안 되는 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외우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disappoint를 제대로 쓰려면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위의 예시처럼 I was very disappointed with the result를 이런 문장을 본 사람만이 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나는 그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라는 문장을 영작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 나는부터 실망했다까지 word by word translate를 하시려고 할 텐데요. 이런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의 발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어와 영어는 어순부터 표현 방식까지 모두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대로 된 영작은 위의 예문의 경우처럼 disappoint를 수동태의 형태로 잡아서 상황에 따라 뒤에 by 혹은 with, 때로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표현하냐? 그게 영어식 사고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날씨가 벌써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가을이 코앞이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The autumn has come 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텐데요. 미국 사람들은 Can you believe fall is right around the corner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영어식 사고방식을 처음부터 길을 들여야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게 길인데요. 그럼 이렇게 영어식 사고방식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영어를 문장으로 통째로 통암기하는 방법 외에는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영어 공부 방법, 두 번째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인풋입니다. 올바른 인풋. 자, 여러분, 두 번째 인풋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울까요? 영어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critical period이라는 가설인데요. 유아기의 특정 나이에 사용한 주 언어가 그 아이의 모국어, 즉 mother language가 된다는 주장이죠. 우리는 모두 5세에서 7세 혹은 이 주변 나이를 한국에서 한국어를 쓰며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아이들은 이 시기를 미국에서 영어를 쓰며 자랐기 때문에 각각 한국어와 영어가 모국어가 됐다는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한 게, 왜냐하면 이 가설로 인해서 한국의 영어 유치원이 유행하고 있고, 또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패스해야 되는 그런 옵션일 테고요. 자, 다음은 EFL 환경에서 배우는 영어입니다. English as Foreign Language 라는 그런 환경에서 배워야 하는 영어인데요. EFL이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영어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경우에 초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풋입니다. 인풋이 뭐냐? 영어의 지속적인 접촉입니다. 영어와 계속해서 접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접촉을 하는 그런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실력에 따라 그 공부 방법이 나뉩니다. 오늘은 초급자를 위한 영상이니까 비기너를 위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초보분들은 어찌됐건 쉽고 제대로 된 문장을 최대한 많이 접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면 초급자가 미드를 여러 번 본다고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문장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미드를 쉐도잉하면 구어체에 대한 어떤 특정 표현에 대한 암기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대화나 어떤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대화는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바로 이 방법, 원서 공부법입니다. 원서 얘기만 나오면 이제 벌써 진부해지고 원서 골치 아프죠. 보기도 싫어지죠. 그렇지만 수학에도 정석이 있듯이 영어도 원서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문제는 바로 방법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냐. 근데 이 전공법을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 있는 한글로 번역된 책을 읽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밌고 관심이 있는 한글로 번역된 책을 읽으세요. 두 번째는 그 책의 영어 원서 버전을 다시 읽으세요. 영어로 된 원서 버전을 다시 읽으세요. 세 번째, 이 과정을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하세요. 그러면 한국어로 읽어서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어로 다시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수월하고 한국어 번역본과 영어 원문 원서를 번갈아서 3번만 읽어주면 아까 말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만한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법에서 유일하게 빠져있는 리스닝 파트를 채워주기 위해서 원서 오디오북 있죠? 오디오북을 다운받아서 자기 전에 틀어놓고 그냥 잔다든가 혹은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출퇴근하실 때 틀어놓고 원어민 그 발음을 계속 들으시면은 나중에 함께 따라해보는 그 발음 연습 또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금방 눈에 띄게 향상을 시켜줄 겁니다. 왜냐면은 구어체 표현들을 단순히 상황별로 이렇게 암기하는 것과 이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엄선된 문장을 책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작가가 그 문장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책을 추천해 드릴 수 있냐? 추천할 책은 너무 많아서 이 다음 컨텐츠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책으로 저는 윈피키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보셨다면은, 윈피키드가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이미 보셨다면은 최근에 그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국문과 영문으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미 뭐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절판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이 방법은 죽어도 난 책 읽는 거 싫어서 못하겠다. 난 책만 보면 막 잠이 쏟아진다. 한 장도 못 읽겠다. 기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팝송이라도 들으시면은 그것 또한 안 하는 것보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팝송의 한계는 이 리듬과 라임이라는 한계 때문에 문법적으로 가끔 틀린 그런 영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표현 또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문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게
영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해준 영어 선생님은 사실 팝송이었습니다. 팝송을 통해서 교과서의 어떤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웠고 미국 문화, 특히 미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향후 제가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만들어준 동기가 바로 팝송이기도 했습니다. 팝송과 관련된 컨텐츠를 그래서 앞으로도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아웃풋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어 공부법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짧게 여러 문장으로 단순하게 잘라 나눠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한문으로 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짧은 단어들이 많아서 이거를 하나의 영단어로 1대1 애플 투 애플 1대1 번역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오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중급 정도 수준이 되면 인풋에서 배웠던 문장들을 통째로 옮겨다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다? 주어와 동사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문장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이 주어고 어떤 동사를 단어로 선택할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문장의 의미가 반 이상 충분히 전달이 되고, 반대로 이거 두 개가 안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한글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오는 오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를 영작해 보시죠. 그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여기서 주어와 동사를 찾으셨나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 문장이 쉬워 보이지만 이 한글이 어려운 점이 여기서 동사가 먹는 건지 가는 건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 먹다도 동사 같고 갔다도 동사 같고. 그죠? 그래서 제가 초보 단계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자, 영어에서는 기본적인 법칙 1번. 그죠? 한 문장 안에는 주어와 동사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하나다. 그죠? 근데 저 문장에는 동사가 분명히 두 개죠. 점심을 먹으러 갔다. 먹다와 가다. 어떻게 영작할까요?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He went out to have lunch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동사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부정사죠. 그죠? 그래서 went out을 동사로 잡고 have lunch 앞에 두 개의 동사를 피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붙인 거죠. 자, 투부정사는 너무 중요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릴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챗 GPT의 시대죠. 그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문장들을 영작을 해보시고 챗 GPT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때 프롬프트는 미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번역해줘. 혹은 미국 서부 20대 경영학 전공한 남자가 말하는 것처럼 번역해줘. 와 같이 최대한 본인의 니즈에 맞는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챗GPT로 확인을 받은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문장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을 통함기를 하고 많이 사용하면 실력이 정말 크게 향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웃풋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건 특히 그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요. 성인들의 경우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실수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틀리든 맞든 많이 말하는 사람이 결국 영어 실력이 빨리 향상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조언은 절대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내뱉으라는 겁니다. Don't worry about making a mistake, but just spit it out.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